이 선생입니다. TAT 1급 기출문제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1번부터 7번 재무회계에 해당되는 영역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훑어보는 정도의 리뷰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8번부터 15번까지 세법. 보통 이제 8번, 9번 두 문제가 부가가치세법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세 문제, 법인세 세 문제 이렇게 해서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세법은 그냥 아무래도 TAT 1급이다 보니까 재경관리사보다는 세법이 훨씬 더 어려워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세무회계 2급보다는 좀 쉬운 편이고 전산세무 1급하고는 거의 뭐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전산세무 1급이 최근 들어서 이제 세법 이론이 조금 더 어려워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좀 다각도로 세무회계 3급 보통 옵션이 이제 TAT 1급 그다음에 전산세무 1급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 이제 필 받으시면 그러니까 재경관리사 세법이 제일 쉬워요, 사실. 예, 그리고 세무회계 2급이 그나마 제일 어렵고요. 세무회계 1급은 뭐 거의 뭐 세무사 회계사 2차 시험보다 조금 그러니까 많이 쉽죠. 예, 근데 거의 주관식이다 보니까 1급 난이도는 좀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세무회계 1급이 끝판왕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자격증이 없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게 되면 또 한번 리뷰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대박이다 진짜 그거 하면. 자, 8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관련된 매입세액 자료래요. 딱 봐도 공제냐 불공제냐 이거 같은데, 그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불공을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잘못 보면요, 공제되는 것만 골라갖고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불공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의류 제조용 원재료 구입 관련 매입세, 이거 당연히 공제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공제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하고 지워주시고, 이게 참 마음속에 레드선이 힘들어요, 그죠? 레드선 지금 불공을 고르는 거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공장의 자본적 지출, 이거는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참. 얘는 이제 동그라미. 오케이. 그다음에 대표이사 업무용 소형차, 오 반가워요. 1,000만 원 동그라미. 그다음에 거래처 설날, 야 이거 접대비죠. 말이 막 꼬여. 자, 됐죠. 그다음에 이거 공제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1,450. 와, 엄청 쉽다 진짜. 진짜 이거는 진짜 이렇게 쉬울 수가 없네요, 그죠? TAT 2급인가 순간 이건 FAT 1급인가 싶기도 하고, 39회 진짜 재밌다, 그죠? 예,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한 명도 붙었어요 이번에. 그때 요 시험 볼 때 되게 쉬웠다고 했는데 진짜 이 정도 쉬울 줄 몰랐어요. 자, 답은 3번이고요. 정말 쉽네요. 자, 그다음에 이거 제가 우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리뷰 보시면서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잘난 척 떠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세무사 회계사도 아니에요.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이한 이제 회차라는 거죠.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리뷰다 보니까 그냥 문제 회차에 관련돼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혹시나 또 쟤 참 싸가지 없다 이럴까 봐.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와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거. 와, 진짜 이것도 쉬운 것 같아요. 뭐 공통매입세액이나 의제매입 이런 걸로 괴롭힐 수도 있는데 정말 원론적인 걸로 했어요. 진짜 와, 진짜 쉽네요. 1번 보시면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된다. 와, 맞아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진짜 딱 떨어지는 설명이에요. 맞습니다. 2번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근데 이거 오타다, 그죠? 남부세액이 아니라, 오타 죄송합니다. 제가 출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죄송합니다.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죠. 맞습니다. 징수한다. 맞습니다.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자, 3번 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요.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 이게 30%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소득세 중간이납 같은 경우는 30% 규정을 적용하거든요. 근데 3분의 1입니다. 예정고지 같은 경우는, 즉 예정신고, 또 간이가세의 예정부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래서 좀 유권 해석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개인 사업자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게 간이가세로 보셔도 크게 무방해요. 왜냐하면 예정 부과 기간이 있긴 하죠.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의 3분의 1 미달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나 예정 부과나 사실 이게 직접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정 고지나 참 예정 부과나 이게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건 30% 아니라는 거. 요것도 맞는 설명이죠. 답은 4번밖에 없는데 폐업일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에 25일 그냥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달의 말일로부터예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이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말일로부터 25일 이내나 다음 달 25일 이내.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였어요. 제가 옛날에 실무자였을 때 대리 한 3년차 때인가 4년차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폐업 일로부터 25일이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야 그러지 말고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로 하자. 그래서 좀 납세 편의를 제고한 그런 내용이라 요거는 틀렸습니다.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잊지 마시고요. 자 10번 가볼까요? 문제가 진짜 되게 쉽네요 진짜. 볼게요. 소득세 문제네요. 아마 10번, 11번, 12번까지 소득세고요. 13, 14, 15가 법인세 거예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 종합소득에 합산될 종합소득에 합산될 기타 소득이 얼마냐요? 기타 소득 금액을 물어봤죠. 자, 별도로 확인된 필요금비가 없다. 그럼 이제 세법상 그죠? 뭐 60%, 80% 이걸 적용하면 될 것 같고 세부담 최소화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죠.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되는 필요금비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제의 경비를 적용하면 되겠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는 얘기는 그쵸.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항공팀의 전산팀이 근무하는 김한공 씨. 전산팀이 근무하는 김한공 씨는 이제 연장근로수당 대상은 아니고 이제 근로소득자는 맞네요, 그죠? 보니까 신입사원을 위한 사내 교육에 대한 대가로 받은 강사료 1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를 뭘로 볼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에요. 이거는 프리랜서로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권의 대여는 여러분들 권의 대여는 그쵸 기타소득이죠. 맞습니다. 일단 요거 맞고요. 그래서 요거는 맞으니까 좀 색깔을 다르게 할까? 그게 좋겠죠. 자 이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일단 정신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권의 대여 파란색만 이렇게 쳐볼게요. 자 요거는 맞습니다. 요건 맞고요. 복권 당첨금 근데 요거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아니라 내가 선택 분리과세라고 썼는데 선택적인데 양해해 주세요. 요거는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여긴 포함을 안 시켜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역시 이것도 포함을 안 하듯이 이것도 무조건 분리. 그래서 얘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분실물의 습득 보상금 있어요. 50만 원. 요거는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 분실물 습득 보상금. 지금은 이제 기타 소득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해야 될 또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까지 250만 원이네요. 필요금비는 좀 이따가 계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기고 특별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요것도 이제 포함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보아야 맞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종합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5,500만 원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근로소득 금액을 물어봤다면 요거랑 요걸 더하니까 5,60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데 생뚱맞게.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타 소득 금액을 물어봤는데 이걸 왜 집어넣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이게 왜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쵸 산출세액도 갑자기 호기심에 계산해보고 싶네. 일단 어차피 리뷰니까 뭐 어쨌든 그러면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보려면 요거랑 그죠? 그다음에 요거랑 요렇게만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소득 금액을 계산하려면 우선 건의 대여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금비 인정이 되거든요. 60%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60% 의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262, 120만 원의 필요 경비를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걸 이제 필요 경비로 봐야 되거든요. 필요 경비만 쭉쭉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얘는 필요 경비가 없어요. 예, 필요 경비가 없어요. 필요 경비가 없고 예, 이 두 가지는 필요 경비가 없습니다. 아, 참 큰일 날 뻔했네. 50만 원이 있고 자 원고료 있다. 그죠? 그래서 얘는 60%.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 실수 죄송. 자, 그러면 요것도 계산을 해보면요. 250 곱하기 60% 하면 150. 물론 속산을 하면 예, 그냥 뭐 40씩 곱하면 되긴 해요. 예, 얘는 뭐 없고 0. 그럼 이제 필요금액이 270이 나오는데 뭐 각각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냥 얘는 소득금액 계산해 보면 그냥 40%좀 80만 원. 그죠? 얘는 그냥 50만 원. 그죠? 그다음에 얘는 그냥 40% 계산하면 100만 원이죠. 그죠? 네, 100만 원. 그럼 230만 원이 기타 소득금액이 돼요. 맞죠? 여기서 끝났죠. 왜요? 요거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지금 없죠. 예,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따지시면 되는데 3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하면 종합소득금이 사실 0이에요. 여기서 출제자가 아마 내고 싶었던 부분은 아마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는 거고 이거는 2번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서 끝나요 1번에서. 뭐더 뭐 더하고 보탤 게 없어요. 여기서 끝나거든요. 답은 이제 1번이 되는데 출제자가 아마 의도했던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와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싶어서 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거고 만약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버전으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또 뭐 리뷰는 또 이런 또 재미가 또 있어야죠. 만약에 이거를요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는 문제로 만약에 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는 문제라고 하면 어차피 얘 합산되는 거 맞죠? 그리고 다 어차피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빠지는 거고 그러면 나와 라마 아까 기타 소득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얘는 230만 원이라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하면 빼주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고 하면은 뺄 건 다 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종합소득에 합산될 건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출세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560만 원 나오죠. 5,600만 원 나오죠. 5,600만 원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500만 원 빼주시면 5,100만 원이 종합소득 금액이 나와요. 맞죠? 그죠? 그냥 근로소득 세액 공제도 있긴 한데 그냥 산출세액까지만 해볼게요. 알겠죠? 예. 그러면 구간에 세율표를 줬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 속하거든요. 맞죠? 그렇죠? 5,100만 원의 종합소득 금액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가 돼요. 그러면 582만 원 더하기 4,600만 원 초과면 5,100에서 4,600을 빼보면 참 이 단순한 계산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500만 원 곱하기 24% 하면 되거든요. 곱하기 24% 잠깐만 맞나? 24% 네, 120만 원. 그러면 582만 원 더하기 120만 원. 그죠? 요게 이제 120만 원이에요. 요 금액이. 그러면 702만 원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한 금액인 702만 원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뭐 근로소득 세액 공제나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계산해 볼게요. 일단 요렇게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예상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땐 출제위원이 어렵게 냈다가 너무 어려워할까봐 수정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이거는 공인회계사에서 조금 이제 실수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학생들이 혼란스럽거든요. 뭐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2번 보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출제는 1번에서 끝났어요. 사실은 2번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예, 어쨌든 예, 문제를 쉽게 냈다. 그래서 참 좋다. 예, 그게 결론이다. 예, 그렇네요. 그 정답 해설 내용을 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한공 씨가 한계세율 24%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임을 적용받으므로 이제 아마 이거는 이건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그죠? 그냥 문제에서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 예. 우리가 세부담 최소화라고 하면 종합에 합산되지 않는다라는 건 전산세무 2급이나 TAT 2급에서 이미 공부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이 부분은 그냥 예, 문제에 대한 어떤 그냥 뭐 부연 설명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여러분들 문제 이 설명은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설명은요, 위에 게 있는 거 이걸 다 잘라버렸으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 2번을 아예 날려버리면 이거에 대한 해설도 필요가 없어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더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예, 최대한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 의견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아직은 예, 제가 더 100% 맞을 수 없죠.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지만 이렇게 리뷰를 하거나 또 리뷰 올린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씨 기출 문제를 풀이라 하지 뭘 리뷰를 하느냐. 예, 싫어요 싫어요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감수하고 올립니다. 강사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강의에 대한 프라이드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기 강의에 대해서 여실하게 비판도 받아봐야 더 좋은 강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잖아요. 강사들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문 딱 닫고 강의를 하면 강사의 말에 절대 신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학생들이 대부분 뭐 회계사나 세무사, 세무 공무원 정도 되면 이제 공부를 좀 해왔던 친구들이 어떤 교수에 대한 어떤 그런 강사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저도 그렇게 그런 시간을 겪어봤고, 근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올리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진짜 강호의 고수들이 올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실하게 평가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저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강의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 칭찬도 칭찬이지만 칭찬은 당연히 힘이 되죠. 근데 비판은 또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강의에 대해서 또 평을 해주시면 제가 당장은 표정 관리가 안 되겠지만 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강의 준비를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채찍질로 알고 수렴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제가 봤을 때 10번 문제는 조금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의견 있으시면 꼭 주시고요. 자, 11번 볼게요. 제가 코가 좀 막혀갖고요. 비염이 있는 건 아닌데 성대결절하고 코가 좀 막히는 게 같이 와서 좀 이렇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중간중간 이렇게 이럴 거예요. ASMR도 아니고. 11번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와, 이게 진짜 이자 배당도 아니고 이런 걸 냈어요. 옳은 것은 냈어요. 옳은 것. 지금은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6%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6%의 세율로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건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매월분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죠. 간이세액 조견표, 간이세액표. 그래서 그 세율로 하죠. 예. 그래서 여기 밑에도 설명 나와 있죠. 예. 그 표에 따라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가지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그건 이제 인적공제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적공제, 지출액에 대해서는 또 의료비, 교육비 뭐 이런 세액공제도 반영되지 않았죠. 그것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6%는 아니죠. 일용근로자라면 모를까. 예. 그다음 2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 1월분이 아니라 2월분입니다. 예, 날짜가 틀렸네요. 그다음 3번 원천징수 의무자가 12월 달에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를 합니다. 2월 말에 지급한 걸로 보아. 그래서 확정을 지어야 확정력을 가져서 뭐 그 근로소득자도 뭐 여러분 소득이 확정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어떤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소득증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2월 말에 주든 안 주든 준 걸로 봅니다. 일단 3번이 정답이죠. 4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된 후 연말정산? 아니요. 연말정산 안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무조건 분리과세로서 무조건 복권당첨 소득하고 똑같죠.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자,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되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6%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자, 12번을 볼까요? 12번
와, 이것도 기만공 종합소득 공제액을 계산하면 쉽네요. 자, 볼게요. 가족 편항. 배우자는 나이 요건 안 보죠? 소득만 봐요. 일단 배우자 공제 가능하네요. 150만 원. 금액을 적어 볼까요? 그다음 부친 73세. 일단 경로 적용되네요. 사망하셨어요. 사망한 해까지는 되죠. 그러니까 기본 공제 150만 원 더하기 경로 우대 공제 100만 원 가능하시고 장애는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다음에 종합소득 공제니까 이제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를 모두 더해야 되겠죠? 인적 공제 더하고 물적 공제 더하고 해야 됩니다. 좋아요. 장인도 가능하죠? 뭐 68세니까 일단 기본 공제 대상은 되시고 별거하고 있으면 소득 없다. 뭐 주거 형편상 별거 관계 없습니다. 150만 원 공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장남 22세. 근데 사업 소득 금액이 있으면 이건 공제 안 되죠. 안 되고 장려 됩니다. 150만 원 공제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인적 공제의 합계액을 계산해 보면요. 850만 원 나오는데 맞나요? 그죠? 150 계산기로도 더하고 있어요. 250 300 그리고 여기서 요것만 계산하면 700 나오잖아요. 그죠? 700인데 본인도 있잖아요. 본인도 있으니까 본인 150도 더하셔야죠. 이거 안 더하시면 답이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인적 공제는 850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적 공제인데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 있고요. 본인 부담, 회사 부담분이 있으면 반반씩 나누셔야 돼요. 회사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죠? 나머지는 이제 복리후생비로, 잠깐 회사 부담금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을 예수금 처리하죠. 회계에서는, 그죠? 그리고 회사 부담분이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공과가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본인 부담분이니까 여기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50만 원이 되겠죠. 헛소리를 하네요, 제가. 정신 차려야지. 850만 원, 250만 원 더하면 1,100만 원이 소득 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실수 연발이네 오늘. 실수를 해도 NG를 안 냅니다, 저는. 자, 리뷰니까 편하게 하려고요. 이게 자꾸 NG가 들어가면 한 번은 진짜 제가 인트로 들어갈 때 NG를 10번 낸 적도 있었어요. 모 인강을 찍을 때 진짜 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이 선생님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와,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10번 했어요. 그래서 텐션 안 깨트리려고 실수하면 그냥 정정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이크 앞에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요. 자, 볼게요. 이번에 13번 이제 법인세법이에요. 13, 14, 15. 법인세법상 입금과 입금불산입. 여러분, 입금은요 그 자체로 입금으로 보는 거고요. 이제 입금불산입은 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빼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보겠습니다. 1번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이거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그죠 예외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태클 거는데 이건 저가에 잘 산 거예요. 이거 태클 걸어요. 근데 싸게 잘 사는데도 상속 증여세 회피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적용하는 건데 입금 항목 맞습니다. 1번 맞아요. 그 다음 2번 송금에 산입된 대손 금액 중 회수했다라고 하면 회수한 날의 사업연도에 입금에 포함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된 채무면제익 이거 말고도 하나 뭐 있어요? 자산수중익 얘네들은 입금 불산입하죠. 그리고 기타로 처분하고 여기서 발생된 2월 결손금은 또 발생연도에 제한도 없어요. 뭐 이런 부수적인 사항도 있죠. 세트로 알고 계셔야 될 이론들이죠. 맞습니다. 4번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 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의 계산 시 입금 불산입입니다. 주식과 관련된 교환 차익 이것도 입금 불산입이고 일단 답은 4번인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있죠.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입금입니다. 그럼 당연히 처분 손실은 뭘 것 같아요? 손금이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회계에서 이거는 이익으로 수익하고 비용으로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입금이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손금이다.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갈게요. 14번.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결산서의 수익으로 계상된 항목들이래요. 세무 조정으로 입금 불산입해야 될 총액이 얼마냐? 또 입금이 나왔네요. 이야, 입금 많이 나오네. 자, 그러면 자, 건물 임대료는 원래 입금이니까 이건 걸러야 돼요. 입금 불산입이니까 지금. 그리고 법인세, 과원납금, 환급금의 이자, 입금 불산입입니다. 과원납금, 환급금 이자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국세 환급가산금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 환부 이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입금 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합니다. 예. 기타 사내 유입이 없어요. 기타 사회 유출의 반대가 기타인 경우도 있거든요. 자본과 관련된 소득 처분이거나 또는 기타 사회 유출의 반대 정도. 그러니까 얘는 기타 사회,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하죠. 반대로 이제 입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수익으로 처리했다, 이자 수익으로 처리했다, 수익으로 좀 처리했다고 됐죠. 그러면 기타로 처분합니다. 입금 불산입하고. 맞아요. 이건 더 하셔야 될 문제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애누리 없죠. 예, 이거는 세모 유보로 처리하고요. 발생으로 처리하죠. 우리 전산세무회계나 TAT 경우에는 유보 발생, 유보 감소 꼭 뒤에 토를 달아줘야 되죠. 유보 발생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환급금은요. 이게 만약에 업무 관련 재산세라고 하면 업무 관련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로서 비용 인정, 즉 송금 인정이 돼요. 환급이 됐다. 그럼 당연히 입금이죠. 이게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이라는 명목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당연히 손금이 됐으니까 입금으로 돌아오는 게 맞으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입금이에요. 가와 라는 입금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뒤집어서 만약에 낸다면 가와 라는 입금이니까 더 해야 되겠죠. 그때는. 예, 어쨌든 그렇고. 나왔네요. 자기주식 처분이. 이거 입금 맞아요. 끝.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180 이렇게 되고요. 답은 1번인데 만약에 이 문제를 뒤집어서 입금에 해당된 입금을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하면 요거 더하시면 되고 요거 더하시면 되고 요거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550, 70, 620. 그때는 620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긴 답은 없지만 그렇게 해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보실 때 한 방향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방향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할 때는요.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응용을 하거나 변형을 합니다. 뭔가 완전 새로운 유형을 창조하는 건 진짜 1-20%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7-80%의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이렇게도 한번 놨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리뷰에서는 제가 그런 부분을 위주로 많이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현재까지도 그렇게 리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라면 참고하실 사항이고 제가 해드리는 리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뷰라는 게 뭔지 좀 감이 오시죠? 어떤 식으로 되는지. 문제를 푸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응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이게 문제은행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그냥 풀거든요. 왜냐면 문제은행이니까. 근데 AT나 전산세무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유형 파악을 하는 기출문제 테마학습. 저희가 이제 유료화 준비를 하고 있는 기출문제 테마학습이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은연중 광고를 했습니다. 기출문제 테마학습 유료화 준비 중에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15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사업연도 밑줄 한번 쳐볼까요? 연도 중에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렵다. 이게 좀 어려운 거다 진짜. 이거 월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월할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연도가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월할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죠. 산출세액 일할 계산 안 합니다. 월할 계산합니다. 이거 일할 계산하시는 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일할 계산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단서 조항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 정도는 알지 않겠냐라는 어떤 출제위원회 의도로 낸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일단 영리내고법인이라는 거 일단 있고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법으로 푸시면 되거든요. 이게 연환산 과표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한번 해볼게요. 당기순이익이 나오고요. 얘는 더하는 거고 빼면 돼요. 그죠? 더하고 빼고 하시면은 이제 각사물 소득금액이 나오죠. 각사물 소득금액은 2억 1천이죠. 4천만 원만 더하면 되니까 2억 1천 각사소에서 이비소를 빼면은 되죠. 공익신탁의 소득은 소득공제입니다. 이비소 중에 소득공제로서 빼셔야 되니까 그럼 결국엔 2억 나와요.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2억 맞췄네요. 그럼 이제 단순하게 2억 곱하기 10% 2천만 원 이러면 3번 답 이러면 틀려요. 왜요? 연환산 과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단 2천만 원 구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로 2천만 원을 구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2억 원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곱하기 6분의 12 참. 6분의 12로 1년으로 환산해 버려요. 이 6개월치니까 4억 원을 만들어요. 이게 연환산을 한 거예요. 연환산. 그러니까 6개월치 과세 표준을 1년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연환산이에요. 연환산 과세 표준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율 구간을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2억 원까지는 2천만 원 속산하면 맞죠? 나머지는 2억 원 초과분이 2억 원이죠. 곱하기 20% 적용하면 이게 2천만 원 나오죠? 맞죠? 2천만 원. 일단 이렇게 구해요. 산출세액은. 그럼 이게 얼마 나와요? 4천만 원이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럼 4천만 원이 나오고요. 4천만 원. 그리고 바보다. 그죠? 막 풀다가 신났어요. 4천만 원이지. 4천만 원을 저기다 적었네. 여기다 적어야 되네. 2는 4. 단순한 계산도 안 돼. 2는 4. 그럼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이 산출세액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연환산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다시 12분의 6을 해서 나눠요. 다시 이제 6개월치로. 그러면 3천만 원 나와요. 맞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순서가 연환산을 먼저 하시고 그래서 환산세액을 먼저 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번 이렇게 다시 월수로 나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해설을 잠깐 참조하시면 여기 과세표준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구할 줄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과세표준 연환산 과표를 구하시고 연환산 과표에서 이렇게 가고 제가 정답 해설을 잘 안 봐요. 정답 해설을 세상에 띄워놓고 실수를 하고 있어. 웬만하면 안 보려 그래요. 제가 정답 해설을 보면 정답 해설에 맞춰서 리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제 피셜이 안 나오더라고. 제 피셜로 하려다 보니까 참고용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정답 해설을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많이. 수업 준비할 때도 보긴 봤는데 제가 놓쳤네요. 아까 계산 실수는 죄송.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론 문제를 다 푸셨잖아요. 이론 문제를 다 푸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쪽에 답안 수록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눌러서 이론 답안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뭐 근데 사실 TAT 1급이든 2급이든 그동안 이제 여기까지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론은 맨 나중에 풀죠. 실무는 먼저 풀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론을 나중에 이제 푸실 때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뭐 이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화면만 띄워드리고 답안 체크를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 시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보여드리는 거라 아는 분들은 그냥 이건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리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장에는 거래자료 입력하고 부가세, 원천징수, 그 다음에 법인 조정 이렇게 해갖고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문제의 출제 경향이라든가 트렌드를 파악하는 형태의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제를 풀어주는 부분에 제가 좀 대충 푸는 부분이 있고 중간중간 실수를 하더라도 좀 너그러이 봐주시고 일단 훑어보는 거라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다음 리뷰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